스틸 앨리스 앤드 이종수. 영화 스틸 앨리스를 보았다. 2015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작품이다. 영화는 단란한 가족의 식사 장면으로 시작된다. 엄마의 생일을 맞아 아들과 큰딸, 큰딸의 남자친구, 그리고 막내딸이 모여 와인으로 축배를 들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다. 부부의 사이도 좋아 보이고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주인공 앨리스는 컬럼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다. 유능하고 지적이며 성실하게 살아온 50살의 중년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감퇴하는 증상을 보이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료를 받는다.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료를 받지만 증상은 호전될 기미 없이 계속 악화된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잦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녀는 어떻게든 병에 맞서 이겨보려 하지만 병의 악화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오히려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다. 암이라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싸워볼 수라도 있는데 알츠하이머는 도무지 손써볼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규한다. 강의 도중 갑자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멍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병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정밀 검사를 받고 하나씩 기억을 잃어가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간다. 학교에서 강의가 형편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결국 자신의 병을 밝히고 이 사실은 교수 회의에까지 알려진다. 어느 날 한밤중에는 남편에게 병을 실토하고 함께 병원을 찾는다. 유전성 질환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고백한다. 큰딸은 임신 중이었는데 다행히 태아에게서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막내딸은 연극을 하겠다며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데 엄마는 딸이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기억을 잃어가던 그녀는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선체로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만다. 그럼에도 남편 존은 자신이 씻겨주겠다며 아내를 욕실로 데려간다. 한밤중에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 깜짝 놀라 뛰쳐나온 남편은 아내를 다독이며 내일 아침에 찾아보자고 지금은 잠을 자야 할 때라고 설득한다. 한 달 뒤 우연히 휴대폰을 찾은 남편은 그것을 아내에게 건넨다. 한 번은 남편과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도 기억하지 못한 채 바람을 마친다. 어처구니 없어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자책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뿐이다. 자신의 증상에 대응할 방법을 끝내 찾지 못한 앨리스는 모든 것을 잃을 때를 대비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둔다. 미래의 자신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서랍장 맨 위 칸을 열면 알약이 있으니 그것을 모두 삼키고 조용히 침대에 누우라는 것이다. 훗날 그녀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 계단을 오르지만 그 짧은 기억조차 지탱하지 못해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재생해가며 지시를 따른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간병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약병을 바닥에 쏟으면서 실행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연설을 준비해 무대에 선다. 기억의 상실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가 잊혀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연설이었다. 읽은 줄을 또 읽지 않도록 노란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그어가며 끝내 연설을 해낸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미네소타로 떠나고 마지막에 그녀를 간호하게 된 이는 막내딸 리디아였다. 리디아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고 연극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다. 반면 엄마는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진학해 꿈을 이루어 가기를 권한다. 책조차 읽을 수 없게 된 앨리스는 막내딸의 대본을 읽어보려다 그만 딸의 일기장을 읽게 되고 그 일로 딸과 크게 다툰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쌍둥이를 낳은 큰딸을 찾아가 아기를 안아보기도 하지만 그 모습마저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는 남편과 딸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막내딸에게 맡기고 떠나고 막내딸이 엄마를 돌보기로 한다.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모녀를 맞이하는 간병인 앞에서 엄마는 낯설어하며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병마와 싸우는 한 인간의 애절한 모습에
우리는 자연스레 공감하게 된다. 루게릭병을 앓은 감독을 위해 이 영화를 바친다는 자막도 인상적이었다. 간단한 일상에서조차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심정은 오죽할까 하는 연민이 절로 일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병이 아님에도 몸속에 내재된 유전자로 인해 그 고통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앨리스는 자신의 유전자 때문에 고통받게 될지 모를 딸에게 속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자 운명이리라. 그러나 그것이 대물림되어 계속 불행으로 이어진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예전에 본 영화 더 저지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선체로 배설물을 쏟아내고 아들이 그것을 수습하는 장면이었다. 그토록 존경받고 신뢰받던 아버지가 일상적인 일에서 어린아이보다 못한 상태에 놓였을 때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헤아리고도 남는다. 병마와 싸우는 당사자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심정 또한 오죽하겠는가. 아무튼 이 영화는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며 삶을 유지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보배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작품이 아니었나 한다.